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러님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점사버스 신청하셨어요? 왠지 모르게 계속 답답해가지고 작년에 큰 게 아픈 일이 있다가 갑자기 막 우울하더라고요. 막 차도에 뛰어들고 싶고 갑자기.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랬던 거. 10월 그 한 달 동안 계속 그랬는데 11월 한 달 그 딱 지나고 나서 갑자기 막 그 우울함이 없어져서 괜찮아졌다 이랬는데 그때부터 막 뭐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현병이구나. 그래가지고 약 먹어야지 하는데 엄청 심해진 거예요. 그 증상이. 가만히 있어도 막 덜덜덜 떨리고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진짜 우울증이 진짜 심해졌나 보구나 했는데 병원을 갔는데 딱히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냥 계속 평소대로 지냈는데 이게 조현병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위에서 막 뭐가 희끗희끗 막 느껴지고 보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아예 못할 정도로 밤에는 원래 PC방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아예 일이 안 될 정도로 덜덜거림이나 그게 엄청 심해졌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병원을 다시 갔는데 뭐 내과에서도 정신과에서도 별로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같이 알바하는 친구가 형 그럼 무당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막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신가물이 진짜 강하다. 막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앉았는데 신가물은 진짜 강한데 도저히 자기는 그거를 뭐라고 막 선뜻 말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짧으면 27, 길면 29 안에는 갑자기 펑 하고 터질 거라고. 그럼 그때 알아서 찾아가면 된다고. 그 전까지는 어떤 굿도 하지 말고 보이거나 그런 경우는 그냥 부적으로만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평소에 뭐가 보이고 들려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림이. 이게 점점점 실체화가 되더니 나중에는 뒤에 뭐가 있나? 이 정도에서 뒤에 뭐가 있구나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까만 형체도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저한테 막 달려와서 부딪히려고 하는 그게 막 현관문까지 흔들릴 정도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때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대화도 해요? 아니요. 말이 올라오거나 이런 건? 그럴 때만 누가 막 막아요. 말이 막 나오려고 하면은 막 이렇게 입이 막혀지는 느낌이에요. 어떤 할머니 같은 영적 존재는 느낀 적 있어요? 할머니보단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22살 때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꿈을 꿨거든요. 산속에서 딱 깼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바위 위에 서셔서 절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막 악기 불고 있고 내려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깬 것 같아요. 우울증 약을 먹고 나서 우울증이 좀 회복이 되셨어요? 아니요,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다. 계속 누군가한테 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죽여달라고 제발. 그러다가 갑자기 11월이 띵 하고 지나니까 괜찮아졌네? 해서 잠깐 넘어가는 건구나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현씨, 제가 좀 점을 쭉 봐보면 본인은 첫 번째, 인간적인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응? 두 번째, 내 가정 환경. 너무 혼자 살았어. 응? 부모 의지 없이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본인 같은 사람은 뭐야? 인간의 인연을 맺고 사랑을 해도 주는 사랑밖에 못하지 받는 사랑은 못해요. 무시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안타까운 이별을 하거나 큰 시련을 받거나 인간 상처가 너무 많이 묵었다. 네. 내 사상, 내 정체성, 내 성향, 내 심적인 심리 자체에서부터가 이미 불안정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네.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람은 맞아.
민감하니까, 예민하니까, 또 심성이 굉장히 올곧아, 착해, 정의구현. 남 좋은 일은 다 하죠. 네. 내 할 거는 못하고. 항상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 남 얘기는 다 들어줘. 내 거는 못하고. 항상 나는 뭐야? 사람들한테는 들어주는 사람, 응? 흉대 매주는 사람, 대신 갚아주는 사람, 대신 내주는 사람, 그죠? 오지랖은 겁나 세.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혼자 다 하고 댕겨. 내가 외로워받고, 내가 혼자 구슬퍼받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인간한테 데이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팔자가 외로워서 옆에 사람을 끼고 살아. 근데 사람을 쉽게 못 믿어. 이제는 많이 당해서, 많이 치여서, 상처를 너무 많이 당해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를 본인 스스로가 많이 좁혔어요. 정리를 많이 했고. 근데도 여전히 외로움의 갈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본인은 내가 봤을 때 무당이 돼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근심, 걱정, 우울함, 죽고 싶어, 살려줘, 혼자 구슬픈 비련의 여주인공이 돼서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그 긴 시간 동안 본인이 뭘 만들어냈냐면 내 안에 수호령을 만들어냈어요. 할아버지, 응? 그나마 도 닦은 내 조상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표적 직가는 조, 나를 무당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야. 본인이 죽을까 봐, 내 새끼 살리려고 왔어. 누군가는 그 영향을 본인이 받는 거야. 본인이 작년 10월 달에 정신적으로 가장 크게 힘들었다 그랬죠. 네. 이때 죽으려고 그랬지. 네. 그리고 나서 조용했잖아. 네. 그리고 나서 더 심해졌잖아. 진짜 너 죽을까 봐, 너 잘못될까 봐.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울감은 사라졌지만 영적 증상이 도래한 거예요. 나를 누군가가 살펴주려고 온 거야. 조상에서 치고 들어와서. 이미 정신도 나가 있어. 심적도 괴로워. 우울증이야. 살고 싶지 않아. 모든 게 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비워지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영적인 바람이 훅 치고 들어오니까 바드바드 그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상처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 항상 그 오지랖이 강해가지고 이걸 도와주고 저걸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걸 못 정했어요. 그 마음의 어떤 딱 그걸 정하지 못해서 이리 흔들리면 저리 가고 저리 흔들리면 저리 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다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뭘 그냥 꽉 지려고 해도 그냥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번외로 묻는 건데, 본인 성적으로 당한 적 있어? 있기는 해요. 그쵸? 네. 본인 되게 불쌍해. 내 10대가 내 10대가 되게 수치스럽고 상처 덩어리야. 정신 바짝 차려라.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약점 잡혀가지고 헛하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지 마. 앞으로 그런 인생 살지 마. 네. 여지껏 그렇게 상처받고 되었으면 된 거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 스스로가 본인이 좀 완벽적인 성향이 있어요. 네. 응? 내가 오케이가 돼야 그 다음에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신풍파나 신을 받아야 돼서 신이 와서 뭐 이런 증상이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은 맞아요. 사실이고, 그런데 신풍파 뭐 이런 신이 와서 이렇다라기보다는 인간풍파가 먼저 앞서 있고 크고요. 본인이 평소에 좀 가만히를 못 있어요. 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뭘 하든 하는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명상하시지를 잘 못하고 가만히를 못 있는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한 군데를 오래 못 있고요. 이런 분들은 보통 프리랜서를 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손가락과 손과 발이 좀 마디마디가 좀 불편한 증상이 없지 않아 조금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걷는다든지 뭔가 물건을 잡아서 무거운 걸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게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친가 쪽에 남자들이 조금 풍파가 많은 이 집안 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3년 안에 내가 조금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직계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긴 그런데 일단 지금 큰아버지께서 장의사를 하고 계셨고, 지금 저도 장의사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친가 쪽은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본인은 인간풍파가 어디서부터 하냐면 내 집 한 번 왔어요.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외가 풍파가 많아. 그러니까 장의사 한다 그랬죠. 준비한다고. 본인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많이 울 것 같아. 눈물 흘릴 일 많이. 영적으로 취약해. 본인은 안 그래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취약한 사주야. 장의사가 물론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지만 내가 봤을 때 본인은 내 손과 달을 써야 돼요. 손이 좋고 달이 좋아. 본인 오지랖 세죠? 그걸 활용해야 돼. 내가 천성적으로 오지랖이 센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인간 풍파 겪으라고 오지랖이 센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장의사를 했을 때 영적으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내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오지랖을 부리더라도 내가 사업적으로, 영업적으로, 프리랜서 쪽으로 구현을 다시 해야 돼. 장의사를 하면 내가 볼 때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단 말이야. 직업적인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해봐. 근데 왜 장의사를 하려고 해요? 잘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뭐 다들 재수 없다 뭐 그런 걸 왜 하냐 이러는데 그냥 마지막 가는 길 같이 있어준다라는 그런 느낌? 마음이 그게- 진짜 예쁘다.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 심성은 착해. 심성은 착해. 실속이 없어서 그렇지.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시는 운동이라든지 활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손가락이 굽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네. 지금 안 그래도 조금 그런 게 좀 많이 심해요. 뭐 취미 활동이 됐든 그림을 그리든 글자를 쓰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든 좀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장의사를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고요. 그 한 분 중에 내가 된다고 하면 더 멋진 일이겠지. 네. 하지만 그분들은 어느 정도 강인한 멘탈, 공과 사, 마음의 추스림, 마음의 컨트롤, 마인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내 상황에는 껴맞췄을 때 힘들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러면 장의사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먼저 다부져져야 돼. 안정이 되고 자정이 돼 있어야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치이지 않을 정도의 멘탈과 내 마인드가 딱 갖춰져야 당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본인은 지금 내가 봤을 때 누군가한테 마음을 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응? 네, 맞아요. 많이 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을.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어떤 의의를 두지 않고 큰 목표, 계획을 뚜렷하게 두지 않고 맨땅에 헤딩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본인이 아까 얘기했죠. 이리 흔들리면 저리 가고 저리 흔들리면 이리 가고 균형이 없고 두서가 없어. 내 인생길에. 아, 네, 맞아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 내가 조금 다잡고 빌어갈 수 있을 어떤 무당 선생님이 됐던지 만신 선생님이 됐던지 한 분을 두 분을 좀 잡고 가시는 거를 난 추천을 드리고 내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고 자정이 되려면 본인 스스로가 좀 많이 절도 하고 엎드리고 공도 많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기댈 수 있는 꼭 무당이 아니어도 종교를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좀 의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이죠. 사람한테는 의지하지 마. 본인 인덕 없어. 응? 인덕 없어. 미안. 인덕 없어. 사람한테는 의지하고 살지 마. 마음 주고 살지 마. 오지랖 부리지 마요. 총대 매지 말고 사람 좋아하지 마. 혼자 좋아하고 혼자 빠져가지고 혼자 상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알았어? 네. 하지 마. 네. 그냥 개나 줘버리라 그래. 좋아하지 마. 사랑에 빠지지 마. 본인 혼자 더럽게 아파해. 맞아요. 말 한마디 못하고 더럽게 아파한다고 본인. 네. 내가 아닌 거 알면서도 이러고 있다는 거 정말 괴롭잖아. 개 짜증나잖아. 네. 사람을 안 만나면 돼. 아, 그냥 혼자 살아. 내 잣대로. 내 잣대로 혼자 살아. 지금은 내 마음을 컨트롤 못 하잖아. 네. 지금은 본인 사람 만나면 흔들린다고. 안정될 때까지. 흔들린다고. 근데 언제 안정이 되는지 기간이 없다는 게 문제야. 아, 어떻게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지금은 내 마인드 잡고 일 잡고 목표 딱 잡고 앞만 보고 가. 그리고 본인 내가 팁이야. 살 빼. 아, 살 빼면 정말. 살 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야. 맞아요. 동의해요. 정말. 네. 그리고 반대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마. 지금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다 제가 좋아하고 근데 다 이용당하다가 버려져서 또 그 사이클을 8년 동안 지금 그거를 반복해 왔어요. 살 빼.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몰릴 거야.
알았어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고민님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점사버스를 찾으셨어요? 신적인 이유로 좀 여쭤볼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답답한 마음도 사실 오늘이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힘들어 왔었던 그런 것들 좀 이제 종집으로 찍고 좀 이렇게 매듭을 짓고 싶어서 나오게 됐어요. 어떤 게 주로 많이 힘들었었어? 점집을 다니거나 이제 신점을 보러 이제 다녔던 거는 한 5년 정도? 아, 왜 이렇게 떨리지? 이제 찾아다니면서 공통적으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좀 덜 찾지만 이제 금방 차서 이제 금방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외가줄 쪽이 세서 이제 그쪽에서 치고 들어오실 게 조금 커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심지어는 인스타 DM으로 공수처럼 주시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좀 이게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이미 이제 예전부터 들어왔던 얘기들이 있으니 좀 마음이 좀 되게 산란하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사실 더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단 한 번도 신적인 것 때문에 연관이 있다라는 걸 가족들한테 알리거나 어필한 적이 없는 거예요? 몇 번은 이제 해봤었지만 아, 그러니? 뭐 어디 당장 가서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자꾸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딱 거기에서 종지부를 딱 찍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답변이죠. 남들한테 좀 얘기도 못할 말들도 되게 많고, 직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좋지 않게 이제 나오게 되고, 사실 갑자기 아침에 출근길에 연락을 해서 오늘도 일 안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으름장을 놓듯이 제가 상사한테 연락을 한 적도 있었고, 그때 이후로 사실 가족분들도 제가 사실 일을 그만둔 거를 몰라요. 그럼 지금 현재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원래 무슨 일 했었어요? 캘리그라피, 이제 붓글씨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소품들 좀 만들어서 소소하게 좀 팔았었고, 외국어로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호텔에서 호텔리어로 활동을 했었어요. 가족분들이 일 그만두신 거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오늘 이게 방송이 나가면 가족분들 알게 될 건데 괜찮으세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을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나온 게 계기가 돼서 좀 그 소통의 방향이 좀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이건 약간 신적인 영적인 증상이다라고 느낀 게 뭐 있으세요?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등이 갑자기 굽어서 막 다닌다든지 꿈에서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개나리가 너무 막 펴있고 막 나비 날아다니고, 근데 암자 같은 게 작은 게 있길래 들어갔는데 그 암자 안에 족자가 하나 걸려있는데 사람이 그려져 있는, 예. 근데 그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그냥 치맛자락만 보이더라고요. 무슨 색이었어요? 초록색이요. 뒤를 돌아봤는데 북채 무슨 어. 장구 어. 이렇게 그런 게 막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씩 그냥 건들고 막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건들고 놀다가 쪽문이 나 있는 거 보고 내려가는데 길이 끝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계단이. 내려가는 중간에 쪽집머리를 하신 분이셨는데 한복을 되게 진한 단색 있잖아요. 세 분이 그걸 입고서 저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꿈을 깼었는데 그 세 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색깔이? 새빨간 저고리인데 그 녹색, 청록색 치마 같은 거. 네. 노란색 개나리는 조상을 뜻해요. 네. 그리고 암자는 본인 말대로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비어있는 듯 했단 말이야. 네. 그거는 본인들의 조상이 그만큼 닦인 게 없다는 뜻이고, 네. 길이 끝까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본인이 그 무구가 향해진 그 길로 말 그대로 뭐 하나를 딱 든 게 없단 말이야. 네. 그 중에서 차라리 내가 방울부채라도 들었다고 하면 넌 무단길로 가야 되고 그 길이 다 보였을 거야. 든 게 없다 보니까 키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 신의 길로 가야 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그런 와중에도 가려고 하니까 깔깔대고 웃는 거죠. 조상 대신해서 할머니들이 웃는 거야. 귀여운 내 자손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꿈도 있지만 그 신꿈 안에서 조상의 비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다녔었어요. 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도문에 맞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분이 할머니인 줄도 모르는데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하면서 손을 싹싹 빌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실 제가 이제 요 힘든 시기가 오기 전에 제가 그 갑자기 불현듯이 그
타로 카드를 구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서 단비처럼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타로를 배운 거예요? 배운 거는 아니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이제 그게 좀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본인이 나를 한번 좀 봐줘 볼래? 주름 잡는 꼴인데.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만신타로 만신타로는? 맞아요. 타로를 또 어떻게 만신타로는 신타로 보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프레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네, 한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카드를 이제 뽑으신다고 보면 되는데 이 카드 그리고 연달아 이 카드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혹시 그 전에 질문을 한번 여쭤봤어야 되는데 질문의 요지를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산? 재산이요. 너무 떤다. 너무 떨려가지고 집중해서 그래요? 수선증 있는 줄 알았잖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에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불린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될까라는 게 주요 요지인 것 같은데 내가 모았었던 그 재산에 혹은 이제 그 금액들에 대해서 큰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돈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허투루 빠져나가는 게 없도록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싶다는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금전이 좀 빠져나간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해결책이라고 본다고 하면 몸담고 있는 그런 터전 안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한 투자가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금전에 대한 철칙을 지켜 나가는 게 되게 좋아 보인다고 나와요. 너무 창피하다. 일단 뭐 말에 이렇게 떨려서 그러신데 맞아요. 제가 지금 신당 공사다, 산신각 공사다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 많아졌어요. 본의 아니게. 내가 복차를 줘야 되나요? 내가 보니까 네. 타로가 그려진 그림의 상징적인 부분과 본인의 뜨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느낌적인 부분을 같이 섞어서 네. 나온 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보면 이런 이제 타로를 지금 접하고 있잖아. 네. 현재 타로를 하면서도 충분한 본인한테 옹달샘 같은 역할을 또 해줬고 네. 이거를 또 하면서 유지도 잘하고 있는데 네. 내가 굳이 신내림이라는 길까지 가서 인생을 틀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마음이 큰 거야? 이렇게라도 산다고 하면? 그냥 무서운 거죠. 되게 사방의 벽이 다 막힌 느낌이고 그냥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파악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옥색 비녀 할머니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외가에서 오셨다라고 적어놨어요. 네. 본인은 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맞아. 금음 초하루에 태어난 데다가 인동살도 끼고 있죠. 1년 12달 중에 제일 음기가 살벌한 달에 태어났지. 거기다가 딱 이 외줄뿌리 공줄뿌리를 따지면 본인은 공덕이 참 많이 쌓여있는 집안이야. 쉽게 말하면 스님과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네. 운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당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무당들에 비해서 공을 정말 많이 들이고 정말 많이 기도도 하고 더 많이 닦아야 될 거야. 왜 우리가 신내림을 받게 되면 뭐 점사도 보게 되고 무당이 점을 보니까 뭐 부적도 쓸 거고 치성도 할 거고 고사도 할 거고 굿도 할 거잖아. 네. 뭐 기술만 배우면 다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 손님 한 명이 들 때까지 손님 한 분이 들어서 그 사람을 일을 내고 굿을 내고 무당다운 역할을 내가 해먹을 때까지가 더딜 거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조상의 갈피, 갈등이 굉장히 많은 자손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기보다 도 닦인 조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무당들이 봤을 때 무슨 느낌이냐면 신은 신 같고 제자는 제자 같은데 뭔가 좀 덜 찬 거 같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거야. 본인은 3년, 4년, 5년 이라는 시간 동안 신의 제자가 되어서도 네. 쉽게 말하면 배가 고픈 상황이 돼야 돼. 네. 본인한테 있어서는 신내림을 받고 그 이후에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가 팩트가 아니라 무당이 되어서도 무당다운 생활을 해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무당으로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무당으로서 회의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왜 느껴지는 건 있고 떠오르는 건 있는데 팩트가 안 나오지? 왜 세부적인 걸 못 보고 겉에만 보지? 이런 느낌. 아니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그만큼 본인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조상, 신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확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큼 원력을 가진 신명이 그득 차 있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오시기 전에 적은 것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네. 인간은 생활에서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 산에 들어가서 영적 수행 활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인간 생활에서 적응을 잘 못해서 도피 아닌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성격, 성향, 내력, 말 그대로 조상 내력이죠. 그런 것도 유전이라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인간 생활에서 적응 못하고 타로를 본다든지 아니면 남을 봐준다든지 그리고 제가 근데 실물로 봤을 때는 이분 선생님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어떠한 지식을 많이 채워가지고 그 지식을 남한테 나눠주고 마치 네, 선생님처럼 강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배워서. 무속적인 느낌보다 스님, 불교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드는 집이야. 거기에 플러스 외가부리가 신줄이 있고 친가부리가 공줄이 심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외가부리에서 드는 신은 할머니가 끼케야 다야. 양두부리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신적인 가물과 신의 풍파나 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느낌적인 느낌은 많이 차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내림이 된다고 하면은 반 법사, 반 스님, 반 비구니처럼 내가 수양이 많아야 되고 수행이 많아야 되고 기도가 많아야 되고 글로 풀어야 되고 상담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의 느낌이 더 강하지. 무당처럼 딱 방을 들고 내 인연, 요년, 이런 년이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 느낌이 좀 달라. 네. 그러나 딱 앉아서 딱 우리가 사주 역학 풀듯이 맞아. 주역 예. 팔기 딱딱 잡듯이 네. 맞아. 공부를 좀 하고 타로도 좀 보고 그쵸? 예전에도 이제 상담을 받아봤을 때 할머니가 예전에 사주를 이제 풀어서 보시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친가에 계신 할머니신데 이제 그 서울에서 미아리에서 강화도까지 매일같이 이제 다니시면서 절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래 친가 맞지? 뭔가 느껴지긴 하고 보이긴 보이는데 알맹이를 못 보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신줄이다. 이제 그러면은 상홍님이 이렇게 저희 아버지나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앞으로 조금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 직업이 있으세요? 1년의 그 과정들을 겪어왔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 내가 뭘 하고 싶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잊어버린 지가 되게 오래예요. 그래서 그냥 나 밥 먹고 살만한 정도만 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거든요. 어디 가 있을 때도 없고 뭐 어디 앉아 있을 때도 없다 보니까 요즘 한창 날씨 더워지는데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산에 올라가고 절에 가서 절에 또 가서 기도도 하다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많이 버거웠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내림이라는 극악한 상황까지 가는 것보다 반무속적인 철학이라든지 명량, 주역팔계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접하고 그런 쪽으로 좀 풀면서 나중에 멀리 갔을 때는 내 그런 타로나 그런 사주 보는 카페라든지 그런 샵을 오픈할 수도 있는 거고 한쪽에다가 그런 걸 모시되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우를 하거나 대접을 좀 드리면서 내 거를 같이 풀어나가는 게 더 좋지. 이 정도의 기운을 가지고 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라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상홍님이 조금 사람들한테 치이는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뒤통수를 조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사기를 당한다던가 속거나 관죄 수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사람과 조금 다투면 이기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좀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던 간에 연구 있게 한순간에 선택을 해서 한순간에 삘이 왔다고 선택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사람을 좀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잘 가려냈으면 좋겠어요.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 솔직히 내려가요? 네, 되게 속 시원하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비 오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원래 집은 제주도인데요. 일 때문에 서울에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점사버스를 찾으셨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치여가지고요. 혼자 생활하게 됐고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빠가 안 되겠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듯이 그냥 살다가 성인이 되고 회사를 들어가도 폐업하고 사정이 생겨가지고 문을 닫게 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점사를 봤는데 점사를 오면 신내림을 받으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그냥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고비를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실례지만 네. 어떤 일 하세요? 간호조무사로 병원에 그럼 그 병원에 입사를 하면 네. 한 곳에 조금 오래 다니세요? 못 다니지. 자꾸 옮겨 다니시고. 이동 변동이 많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 감기가 걸려서 아픈가 보다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피로 누적 때문에 아픈가 보다 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니면 감기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과위에도 엄청 눌렸고 17년도부터는 제가 아닌 거예요. 술도 못 먹는데 술을 이렇게 마시려고 하고 2020년도부터는 제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게 마저 떨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점점 내가 미쳐가는구나. 당분간 그냥 조용히 살자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게 계속 혹시 꿈 같은 거 꾸는 건 있으세요? 한 번씩 같은 요일에 방울이랑 부채를 들고 있는 꿈을 꿨고요. 본인이? 네, 그리고 하얀 한복을 입고 위에 하얀색 꽃갈모자 쓴 할머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3대 할머니라고 하고 그러고 그냥 꿈에서 깼어요. 뭐 유튜브나 뭐 영적인 세계, 뭐 무당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접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네. 꿨다고요? 근데 그 고민 언니 이 네. 배에 복수가 찬 듯하고 가스가 찬 것 같은 느낌은 네. 언제부터 들었을까? 그건 28살 때부터. 그쵸? 네. 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복수가 차는 듯하고 가스가 차는 듯하고 배가 더부룩해. 네. 그리고 눈이 많이 뿌옇다. 응? 그쵸? 시야가 흐려요. 혹시 이 목 아래 등 쪽이 굉장히 많이 결린다거나. 네, 맞아요. 그쵸? 왼쪽. 그쵸. 네. 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몸수로 좀 많이 그런 느낌이 많이 오거든.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인간적인 문제가 더불어서 생기는 거야. 네. 영적인 문제 없이 깨끗한데 그냥 인간적으로만 힘들어? 이거는 그냥 내 사주에 인간고락이 많은 건데 본인은 신적으로 힘드니까 인간적인 게 같이 따라오는 거야. 세트야. 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야? 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가 파장은 분명하게 있었다. 그걸로 인해서 이미 어릴 적부터 파장을 받았고 해결을 하지 않고 솔루션을 받지 않고 어떠한 방책 없이 대책 없이 세월을 때려 맞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말로써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는 거는 어떻게 감히 그 무게를 풀어내질 못해. 박 씨에도 여공자선 제가 좀 보니까 본인 생일 달수부터가 무속적으로 연관이 굉장히 많은 사주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38 인동살의 저주도 갖고 있겠지만 내가 초년에 이미 방황을 하고 초년에 이미 엎어지고 깨진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우리 이제 고민러의 환경과 과정 그 배경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이 물과 기름이야. 온전하게 부모의 사랑 그 품앗이에서 아름답게 컸다. 뜻하게 컸다. 절대 본인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주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의 고충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고충, 내 심적인 환란이 너무 많아요.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내가 지금 적어놓은 게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못한 대로 욕먹고 인간의 구설 시비를 끌고 갔다가 근데 본인 자체가 일단 너무 영적으로 예민해요. 나는 나대로 마음을 애써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주위에서 지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가정 환경이 편안한 것도 아니고 주위가 깨끗한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도 정신이 맑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빈번하게 반복이 되니까 딱 때려 맞은 거죠. 심적으로. 시연님의 뭐 인간사를 본다고 하면은 내 말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살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말을 나도 모르게 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 간에 조금 친밀하게 사귀려고 하더라도 내가 좀 친한 사람을 잘 못 곁에 가까이 못 둔다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사람이 잘 없어서 본인이 혼자 있는 게 좀 편하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영적 세계를 조금 끌려하는 게 없지 않아 있고 혼자 생각을 하고 나 혼자 결단을 내려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영향이 있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한 소리를 들으면은 그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잠을 잘 못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좀 정해놓고 실행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돼서 결국은 그 무언가를 이루지도 못하고 성공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도 알게 모르게 자꾸 이제 점집에 가다 보니까 그 말에 이제 듣고 이제 그 꿈도 꾸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인가? 맞나 안 맞나? 술도 마셔보고 잠은 못 자고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기에 자, 인간적인 강분이 굉장히 많았잖아. 대인관계를 본다고 하면 어떤 점이 내가 대인관계나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힘들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실까? 여자랑은 친해질 수가 없고요. 남자랑은 친해지면 친해질 수가 있었어요. 여자랑은 왜?
그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여자랑 기싸움 할 때 뭔가가 딱 꽂히는 말들이 좀 많을까? 그냥 그게 있어도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은 하셨어? 결혼은 2번 실패를 실패한 거야? 네. 아이는? 아이는 없었어요. 아이는 없고요. 본인은 그러면 무당으로서의 삶을 걸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하게 되고 막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귀신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때 처음 봤고요. 코로나 전담병원 하면서 한 4번, 5번 정도 봤어요. 혹시요 무당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실 생각은 네, 있으세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저처럼 이런 사람들을 네, 지금 생활들이 힘드니까 이제 무당으로 하고 싶다는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다. 아 그렇게 그럼 현재도 이와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붉어져서 네. 힘들어하고 있다 여전히 이런 어떤 영적인 꼬임의 문제들을 가족들도 알고 계실까요? 엄마랑은 워낙에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요. 대화가 안 되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미쳤다고 정신병원 가라고. 본인이 일은 한다라고 둔갑은 해어 있지만 네, 내가 볼 땐 개털이야. 네 맞아요. 응? 그쵸? 든 게 없어. 네. 지고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자, 현실을 얘기해 줄게. 네. 신 받과 자, 신 받아. 신 받기 전에 조상 끝에, 허튼 끝에, 삼산 돌아, 신 끝에, 신당 차려, 저만식해, 1년 이내 소술 끝에, 2년 이내 불림 끝에, 3년 차에 진적 끝에, 중간중간 조상 풀어, 선도제, 진호기 해. 어떻게 감당할 거야? 거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멘붕 오지? 네. 응? 그치? 네. 신의 길은 꽁으로 되는 게 아닌데 신당은 뭐 거저없이 촛불 2개만 치고 옥수 하나 넣고 그냥 기도하려고? 뭐 신이 알아서 도와줄 거다 그거는 나중 소리고 내가 이러한 증상을 오랫동안 겪었다 해서 신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각오는 하고 있겠다만 아직까지 어떤 신명도 본인한테 명패를 주거나 후패를 준 사람은 없단 말이야. 양두부리에서 치고 들어오는 신명은 있을지언정 그분들 한 분만 가지고 두 분만 가지고는 절대 신의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본인한테 신을 가라 마라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어. 본인이 내린 곳을 결정하기 이전에 네. 제대로 된 가리를 명확하게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적인 어떤 증상이 지금 당장 1, 2년 상간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래됐는데 네. 이게 귀신적인 문제라면 본인이 미쳐도 12번 미쳤어야 돼. 너 무당 돼야 돼, 신 받아야 돼 라는 말 한마디로 이제 삼산 돌고 신고 타고 나서 점사도 안 나오고 방황하는 이제 애동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손님도 없고 이제 점사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연님 이제 내가 일반 생활에 있어서 안정도 되고 금전도 이제 어느 정도 착착착착 모아가고 이제 친구들도 이제 많아지고 사회생활도 이제 안정되면은 그래도 무당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도 그냥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고 싶다? 네. 너무 힘들기도 힘들었고 그 힘든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면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그래도 그래도 무당이 되고 싶어요? 왜? 네? 왜? 그거를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요. 그냥 나 스스로 조급함을 느껴? 그냥 이 길이 내 길인 것 같다. 자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박시혜도 사례자님은 그렇게까지 많은 이 고락과 풍파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네. 다 차지 않는 느낌이에요. 뭔가 2% 부족해 보이고 맞아요. 수 없는 고초를 겪고 고락을 겪고 그 결정을 내가 딱 내리기까지 본인도 갈등이 참 많았을 거야, 그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바로 내린 곳을 결정하는 건 미련한 짓이야. 정확한 판단은 받고 정확한 가리는 받고 그 다음에 내린 곳을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더 명확한 공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 테스트를 하자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안 신 했어요. 테스트랑 공판은 달라. 신이냐 아니냐 그 정확한 기로 속에서 신이 내리는지 조상이 제일 먼저 한스럽다 원스럽다 내 새끼 어떡하냐 조상이 내리던지 뭐가 확 씌어가지고 귀신이 들든지 신이 내렸으면 뭐가 팍 터지던지 딱 명확한 답이 나와줘야 돼. 이게 무당이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서 신령님들 말씀만 받는 게 그게 무당이 아니고 아무것도 음식도 가려가면서 7일 기도해야 되고 100일 기도 떨어져가면 100일 동안 사람도 다 차단하고 무건수해 가면서 해야 돼요. 그런 것도 다 감당하면서 사실 수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제가 안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당이 돼도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똑같아. 그 이상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상이지. 너무 힘들어요. 네. 아우 막 무당 판단 지금. 저는 친구를 다 차단했어요. 친구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으로 살잖아. 편집 무당들이 얘기하는 인간관계는 평범한 세상의 인간관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진 않단 말이야.
이 정도로 힘든 길인 걸 여기서도 충분히 많이 들어서 멘탈이 좀 나갔을 정도로 내가 세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이 되고 싶으세요? 차라리 인간 세상에서 감당할 거를 신내림을 받고 신한테 그냥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 생각은 드는데 이거를 본인이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 네. 본인을 무당을 못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운명은 어쩔 수가 없잖아. 본인 운명이 무당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감히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도 당신의 운명이 그렇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 네. 갈지 말지는 천지신명이 알겠죠. 이 정도로 정말 현실적인 부분을 크게 들었는데도 이걸 잘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냥 반반. 반반. 우리 고민러님이 아직까지 나에 대한 생각과 무당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만 듣고 거기 안에서 룰렛처럼 돌아가서 결정이 딱 된 거다 보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접하면 접할수록 멘붕이 올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부분이니까 선생님은 네. 본인이 마음 가시는 분한테 가서 조상꽃이라든지 조상 천도 발언이라든지 뭐 호튼꽃이라든지 이렇게 중대한 과정을 좀 밟으면서 어차피 내린 꽃을 하려면 그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그런 걸 좀 밟으면서 좀 정확하게 상담도 하고 정확하게 명패를 잡고 의논공론을 잘 해서 추가적으로 그에 준하는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 길을 안 가게 되면요. 직업은 어떤 직업을 본인은 말재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손재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좋은 머리를 갖고도 내가 좋은 머리를 써먹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 좋은 머리로 사실 나라의 녹도 먹었을 것이고 관록이라 그러죠. 나라의 관록이라 하면 공무원의 사주야. 또 물의 기운이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니까 뭐 커피 장사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뭐 노래방 술집 다 포함해서 음에 관련된 물에 관련된 그런 쪽에 사업을 해도 무관한 사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업상으로 남을 돕거나 살리거나 내가 무언가의 지식을 전문적으로 딱 깨우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안내를 해주거나 이런 말 그대로 남과 사람을 도와가면서 업은 닦고 공은 쌓고 이러면 조금 풍파가 그래도 재워져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혹시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말고? 전혀 없어요. 해보고 싶다거나 배워보고 싶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 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줬어요. 타로? 네. 사업을 해본다거나 뭐 다른 걸 뭐 기술을 배워본다거나 전혀. 네. 정말 그냥 풍파만 때려 맞고 왔구나. 네, 그래서 참 난 왜 이렇게 살까라는 진짜 앞만 보고 왔구나. 네. 본인 사주는. 그냥 정신력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내가 팁을 하나 줄게요. 네. 본인의 기준은 싸고 비싸고가 되면 안 돼. 이 사람한테 가보고 싶어. 이 사람한테 한번 뭔가를 받아보고 싶어.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좀 끌려. 네. 이게 먼저야. 본인한테 정말 신이 있고 내 몸수가 깨끗하면 바른 사람한테 연결이 되겠지. 근데 그 바르고 아닌 건 돈의 기준은 아니야. 절대 싸니까 네. 이 사람이 싸게 해준다니까 그 이유를 갖고 무당을 찾지 말아라. 이건 절대적인 팁이야. 시간과 선택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적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아셨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저희는 본인 선택에는 존중할 거야. 네. 내 인생이고 내 운명이니까. 하지만 이왕 내 운명 따라갈 거, 이왕 내 주관대로 뭔가를 결정을 할 거 당하지는 말아라. 네. 헛다리는 짚지 말아라. 네. 알았죠? 네. 괜한 시간과 돈 쓰고 상처까지 또 받아. 네. 또 회생이 불가해. 이건 하지 말아라. 네. 응? 안녕하세요. 고민러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점사버스를 찾으셨어요?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제 곁을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얘랑 왜 친하지? 왜 친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 둘씩 이제 떠나가는 것 같고 연락 자체도 못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저도 이제 월급 벌이니까 와이프랑 애기 셋을 다 이제 먹여 살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 하세요? 지금 아버지 밑에서요 그 장비 임대업 하면서 이제 직원 이제 월급 정리하면서 이제 세금 계산서 이런 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그냥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을 때 저는 그러니까 A라는 방향을 가게 되면 이게 정확히 맞는 건데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아니에요. B라는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네. 근데 저는 뚜렷하게 그게 보여요. 그렇게 되면서 자꾸 이렇게 트러블 일으키고 화가 나고 동생한테도 전화 오면 동생은 형은 왜 아빠한테 그러냐, 왜 엄마한테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냥 혼자 삭히는 거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올라간 그래프가 없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를 다 이제 뒤집어 꺼내보고 다 생각을 해봤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간 사람이 있고 계속 올라간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쭉 바닥으로 혼자 삭히고 지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신청하게 된 거예요. 사주를 바꾸시면 적어봤어요. 네. 근데 본인은 자 인간관계에 일단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자 이별수나 배신수, 네. 구설, 시비, 사람들 관계 어떤 충이 자꾸 부딪히는 거죠. 굉장히 예민해요. 맞아요. 이제 예민하신데 딱 김연기고 아니면 아닌 성격이 좀 확실하죠. 자존심도 굉장히 셉니다. 직성이 굉장히 화려하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을 수가 없는 직성이라 아, 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네. 되게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네. 근데 예민해. 내가 사람들이랑 부딪혀. 그러다 보니까 일은 일인데 할 수가 없어. 직장인 생활 못 한단 말이야, 본인은. 네.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네. 내 사업. 내가 누구랑 동업을 하거나 같이 붙어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사주팔자 자체가 까다로운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타인이 봤을 때 조금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타인의 말을 조금 크게 작게 말했는데 크게 받아들여서 심적으로 조금 혼란한 상태로 내가 겪을 수가 있고요. 가족 간에도 불화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가족 틀, 모든 가족들과도 조금 불화 이런 것도 조심하시면 좋겠고 인간 문제든 직업적인 문제든 내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아래 것도 살펴볼 수도 있을 법한데 그 항상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신 거죠, 좋은 쪽으로. 그래서 올해 2023년은 개묘년이야. 네. 올해 본인이 지금 정묘생이죠. 네. 같은 토끼란 네, 네, 말이야. 부딪혀요. 충이진단 말이야. 아, 네. 그래서 올해 뭐가 드냐? 갈등이 들어요. 근심 걱정이 들어. 맞습니다. 네. 내가 변동을 해야 될지 말지, 네. 나올지 말지. 네. 자, 변동의 수간이 올해부터 확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움직이는 실행이 언제 돼? 내년부터 들어와요. 아, 아빠 안 맞아요. 본인이랑 성격 안 맞으시고요. 아빠는 태생이 전문적인 거, 기술적인 거 많이 다루셔요. 아빠는. 네. 근데 본인은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아빠랑도 안 맞으시지만 아빠 밑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가 하기 싫어요. 네. 안 맞고요. 네. 아빠랑도 안 맞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일단 본인은 사업을 하더라도요. 가족도 가족이지만 남기면 안 돼. 그래서 동업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올해 개묘년과 정묘생이 딱 만나면서 충해지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올해 근심 걱정이 확 많이 들어야 돼.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이동 변동에 준하는 소식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생각이 많아져야 되는 시초에 들어섰다. 제가 조금 짚히는 건 뭐 내년에 사업을 어떤 새롭게 계획을 하신다고 뭐 생각은 하시고 계시는데 내후년에 38살이죠. 좀 더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내년에 그러면 그 내후년을 대비해서 조금 더 내가 필요한 문제라든지 갖춰야 될 문제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짓고 하시는 게 좋겠고 아무것도 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년에 그래서 안 그래도 사업을 하나 하려고 가게를 하나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전 가게를? 금은방 하고 싶어요. 금은방? 사주에 금이 사실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되게 무겁거든. 네. 본인이 되게 약해. 예민하단 말이야. 약한 동물이야. 쉽게 말하면 소위 토끼띠잖아. 네. 12지신으로 봐도 그 작은 토끼한테 금덩어리 얼려놓으면 얘가 죽지. 스트레스 받아서. 네네. 조금만 건드려도 무거우면 죽지. 못 견딘단 말이야. 본인은 호랑이가 아니야. 약해. 안 그래도 사주가 약하고 피곤하고 예민하고 약한데 네. 거기다가 금덩이 올려놔 봐요. 죽으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금을 파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차라리 내 사주에 손이 좋고 다리 좋으니까 그런 걸 세공하고 깎아서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펼치는 것도 더 낫다는 거지. 훨씬 같은 금이지만 그거 아니면 술집 생각하고 있는데. 술집은 하지 마. 맞아요. 바람 불어. 그리고 싸울 일이 생길 수 맞아. 있어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술집 하면 여자랑 바람 핀다고. 사람이랑 싸우거나 다투거나. 어떤 거든 바람이 분다. 술집은 안 돼.
네. 남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은 알 수 있거든요. 무언가를 딱 하나 캐치해서 세심하게 그것만 집중해서 파고드는 업이라든지 무언가를 집중할 수 있는 업. 다양하게 두루두루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2개, 3개 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세심하게 맞아. 파고드는 거. 좀 남은 기간 부딪히는 걸 좀 최대한 멀리 하고 최대한 좀 이해를 하면서 시간 내에 돈을 좀 모으고 해서 올해는 조금 이제 많이 비니까 힘들어서 충이 많이 지니까 넘어가고 내년 내후년 시차례 준비 잘 해서 네. 내 걸로 좀 잘 끌고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요. 스트레스가 쥐약이야. 네. 죽어요. 진짜 스트레스를 죽어요. 받으면 그게 쥐약이고 다음에 가야 되는 길이 스톱이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화를 불러. 네. 본인이. 응? 지금 뭐 사업도 고려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고 아빠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가정도 꾸리고 있고 다 좋은데 본인이 굉장히 취약한 거는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이건 인간적인 문제고요. 제 이해로는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가 들어오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사람이야. 본인이. 그리고 심적 문제. 응? 자, 정신과, 약, 수면장애, 먹고 싶어. 단잠 자지 못하고 단밥 먹지 못하는 맞아.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고락이 한번 딱 걸리면 네. 밥을 먹어도 귀신밥을 먹어야 돼서 네.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야 되는 거고 네.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만큼 본인이 굉장히 취약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그냥 예민한 거고 딱 그냥 봤을 때 신의 가물이 되게 많아. 네. 그래서 신 가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차 잘못하면 엉뚱한 일로 빠졌을 수도 있어요. 응? 쉽게 말하면 무속에서는 이제 도화꽃이라고 하죠. 도화바람이나 신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본인은 학창 시절부터 엉뚱한데 길로 빠지고 내가 중학교 때 이제 학교 그만두고 이제 깡패 생활하려고 방황을.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퇴서를 딱 쓰고서는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차마 그거 못하겠더라고. 쉽게 말하면 소위 빙의가 될 수도 있고요. 신내림 받는다는 소리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어? 그 얘기 많이 그쵸? 나왔는데. 진짜 만약에 이 신적으로 해결이 안 됐으면 화류계 빠졌어요. 맞아요. 하루이게? 화류계. 맞아요. 그나마 지금 아빠 밑에서 안 맞지만 미천 버리려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묘해. 가정 자체도 본인이 쉽게 말하면 내가 물고 빨고 좋아서 가정 메꾸고 새끼 낳고 까고 사는 게 아니야. 응? 본인은 일찍 결혼하면 일부종사 못하는 사주야. 본인이 와이프가 있고 애가 있어도 와이프한테 의지하고 애한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편안하게 못 살아요. 본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어야 돼, 사실은. 누군가에 소속될 수가 없는. 맞아요. 누군가한테 집단에 소속될 수가 없어. 그게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니야. 맞아. 그럼 결혼도 하지 말고 친구도 두지 말고 맞아. 그냥 나 혼자 길을 그냥 혼자 맞아. 가라. 독고다이. 외길. 연예인 사주, 하류계 사주, 무당 사주가 한 끗 차이라고. 맞아. 한 끗 차이인데 이 세 개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 없이는 못 살지만 외로워. 맞아. 네. 본인도 그 한 끗 차이야. 그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인생 그래프를 보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살만 하면 꺾어놓고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살만 하면 꺾어놓고 이게 무한반복이란 말이야. 확 올라가질 못해요. 네. 이 바람 때문에. 신바람은 그래 내가 지금 아이 낳고 그래도 이렇게 살고 가니까 덮어서 뭐 빌면서 살 수도 있고 풀면서 살 수도 있다 이거야. 하지만 인간적인 문제로 돌아봤을 때 일적인 것만큼은 내 걸 지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여자도 필요 없어. 친구도 필요 없어. 돈은 내가 일하면 따라와. 가족도 필요 없어. 나는 독고다이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조금 평소에요. 스트레스를 쌓으면요. 그걸 계속 쌓아놓고 앉혀놓고 있잖아요. 갑자기 뒤집어버려요, 본인이. 하던 일마저 내려놓거나 아니면 폭력성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가면서 스트레스 쌓일만 하면은 푸는 방법을 조금 찾으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앞으로 또 무언가를 시작을 하신다고는 하셨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방황수가 보여요. 하다가 또 놔버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조금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대비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는 화가 났을 경우에는 한 번 그랬어요. 의자를 다 박살냈어요. 식탁 의자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딴 데서 받고 온 상태에서 또 받으니까 막 열이 막 엄청나.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꼬이고 얽히고 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사람을 많이 두면 안 돼. 그래서 더 내가 오너가 돼야 되고 그래서 윗물이 돼야 돼. 되게 한량스러워 본인. 네, 맞죠? 그 말 많이 들어요. 한량이라고. 한량이야. 머리 밀어넣으면 중이고 머리 길러 묶어놓으면 박수고 응? 몸에 꽃 하나 박아놓으면 하류계고 맞아요. 기생이고 인물 반반하게 다듬어 놓으면 연예인이고 그래.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 평범한 사주가 못 되는 거야. 꽃이 불고 잎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부는 사주기 때문에 남자의 몸뚱아리를 갖고 있어도 본인은 여자 사주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좀 약간 좀 화날 일이 생기면은 그냥 저는 그냥 운동을 가요. 요즘 웨이트 많이 하니까. 풀고 가셔요. 이해를 하려고 한번 해봐. 지금부터. 아, 전 전화 받는 거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그러니까 이미 한계가 온 거야, 본인은. 아, 전화도 막 그냥 전화 오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 그 다음 일이 예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화를 받게 되면 그냥 그게 싫은 거야, 막연히. 아니까. 아, 싫어요. 일제히 차단하고 싶은 거야. 그냥 한 번에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계속 통화를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격으로는 남 밑에 못 있어. 그냥 마음 가는 선생님 있으면 맞아. 그냥 거기 진득하게 댕기면서 신도로 써, 초도 키고 인사도 드리고 궁금한 것도 의논공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논공론 하면서 시와 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지 저렇게 하는 게 괜찮은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빌면서 좀 살아가. 마음 가는 선생님이 없는데. 그걸 찾아봐야지.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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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고민 때문에? 죄송해요. 천천히 말해도 천천히. 돼요. 아, 떨리세요? 네.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점을 보러 갔어요. 보러 갔더니만 거기에서 또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렇구나. 그래갖고 너 신부모님을 찾으려면은 여러 곳 다녀야 된다고 그냥 살짝 무시했다가 그래 찝찝해갖고 갔어요. 일부러 좀 찾아가니까 앉기도 전에 너 신내림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부터 하시니까 아 그래야 되나 해갖고 죄송 너무 떨려가지고 괜찮아요. 긴장이 많이 되는가 보다. 신내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넌 그러면은 차근차근 처음부터 지금 모아보려고 생각해봐라. 그러는 거.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데 잘 모았어요. 잘 모으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는 제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도요, 1, 20만 원 모은 것 뿐이에요. 제가 특별하게 막 많이 모은 게 아니고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갑자기 또 가게가 이렇게 되고 인간관계도 많이 조금 더 무너지고 그러니까 손님 중에서 친한 누나의 친구가 무당이신데 그분이 직접 오셔갖고 야 너 신내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됐다. 나는 그때 여자친구가 있어갖고 나는 그냥 결혼할 거고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살래요. 이러고 하니까 너 이별 수 있다고 며칠 만에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냥 이번에는 결심하자 해갖고 무당집을 또 돌아다녔어요. 유튜브를 찾아갖고 정말로 좀 저한테 너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을 다들 또 앉기도 전에 너 무당해야 돼 라는 소리를 계속 하시니까 정말로 확실하게 딱 했어요. 근데 했는데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찾아갖고 그분한테 갔더니만 저 돈 이것뿐이 없어요. 정말로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솔직히 가게가 팔려야지만 가능한 돈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너 그거라도 갖고 와 그럼 내가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갖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연락이 끊긴 거예요. 방송도 잘 하고 계시는데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으신 거예요.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어떡하지 하다가 찾아보다가 윤도령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진적구 하신다고 했고 제가 거기 갔어요. 기억난다. 얼굴 이제 기억난다. 좀 일찍 가갖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하늘에서 하얀 투명한 천이 2개가 이렇게 쫙 이쁘게 깔려 있는 거예요. 뭐 눈을 뜨고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뜨고 있는. 5시였나 6시에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30분 전에 제 침대에서 선생님께서 하얀 종이 옷을 입고 하얀 종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걸 들고서 막 뛰시는 거예요. 주경 오신 무당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랑 친해져갖고 그분이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윤도령님의 몸을 그 겉모습을 빌려서 뭐 어느 분이 오셔갖고 너 알려준 거다 막 이렇게 가라고. 나는 내 몸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근데 나는 지금 궁금증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장사 가는 데서 찾아가는데 무당이래. 그리고 찝찝해서 찾아가는데 또 무당이래. 그래서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하는 도중에 여자친구가 생겼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행복해. 무당 안 해야지. 하다가 또 힘들어졌어. 다시 찾아가. 해야 된대. 마음 먹었어. 할 거야. 이게 너무 단타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뚜렷한 증상이 없는데도 당신들 말만 듣고 내가 무당이 돼야 된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10년 전에 사주보님을 했었어요.
본인이 네. 명리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로 취미로 이렇게 사람들 봐주려고 이렇게 공부했다가 29살 때 너 그냥 어디 들어가서 해볼래? 있는데 거기가 간판도 없는 곳이었어요. 알고 찾아오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곳인데 손님이 막 들어왔었어요. 그때도 사주를 이렇게 보다가 이 명리학이란 게 통계학이다 보니까 통계로 보는 거다 보니까 계속 몇 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이랑 손금을 공부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라는 생각에 한번 관상 내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한번 이걸로 어떻게 해보자 해갖고 딱 사람 얼굴을 보는데 눈을 보니까 뭐 갑자기 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잘 됐어요. 잘 맞다 한다. 눈을 보면은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갈 때 한 번 갔는데 그때 계룡산이었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엎드려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파란색 한복 입은 할머니가 아유 불쌍한 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 무당분한테 얘기하니까 너는 산신 할머니 만난 거다. 제 신령님들이라고 하죠. 솔직히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 말러기가 감사한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집 근처에 관악산인가? 뭐 그쪽에 가갖고 첫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막 웅장한 거예요, 혼자서. 올라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철학 공부는 했지만 사실은 무당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좀 죄송해요. 부정적으로 편파적이다. 생각한다. 네, 좀 부정적으로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솔직히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고민러께서 이제 주르륵 얘기를 해주셨잖아. 네네. 아까 사실은 선생님과 우리 고민러분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주적으로만 봤을 땐 이 사람이 과연 무당의 팔자일까라는 의문점을 좀 품고 있었어요. 우리 고민러는 지금 신을 받고 싶어요? 받아야 된다는 생각뿐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신을 받아야 된다고 아예 확신을 하셨는데 네. 그럼 받으면 되지 여긴 뭐하러 왔어요? 무당분이 저한테는 돛줄과 신줄이 있다. 너는 그래서 큰 사람이 해줘야 된다. 어떻게 찾냐?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싸요. 저한테는 지금 뭐 10만 원도 너무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예약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고민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거의 확신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건 내가 볼 때는 신노름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아까 뭐 파란색 옷을 입은 할머니가 뭐 계룡산에 보였다고 했잖아요. 계룡산이 사실 여산신이 주는 아니거든요. 계룡산을 무당들이 성지기도 해요. 근데 계룡산이 어떤 줄이 센지는 무당이라면 다 알아. 왜? 계룡산에서 하루 이틀 기도한 건 아니니까. 나 계룡산에 살아. 그쵸. 근데 본인이 뭐 계룡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관악산에 가서 뭘 받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조상 신명이나 조상을 신을 부르고 있다라는 행동밖에 안 보여져요. 팔자적으로 명리학을 하고 천문학을 하는 건 본인이 말한 대로 통계적인 수치예요. 똑같은 연월 일시에 태어난 동명이인은 그럼 어떻게 점을 볼 거야? 네, 그 그쵸. 부분에 대해서 막혔던 거죠. 그렇죠. 본인이 이런 통계치의 영향을 받았던 명리학이나 사주 공부 혹은 더 멀리 가서 타로 같은 것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신의 가물 같은 걸로 혹은 닦았던 공덕으로 집안의 내력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범위라고는 생각해요. 범주가. 하지만 무당의 영역은 또 다르거든. 어찌됐든 돌을 닦고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조상에 가까워요. 내가 볼 때는 이 조상바람, 신바람이 나를 굉장히 많이 뒤흔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신의 길을 갈 때는 다 개털이야. 부유하게 신의 길을 간 사람은 없다고 봐. 뭐 모아서 간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쉽게 돈을 모았을 거면 여지껏 왜 궁상 떨고 살아. 맞아. 그죠? 그렇게 쉽게 안 모여요. 더군다나 본인이 중간중간 행복을 느꼈다 그랬잖아. 본인은 조금만 틀어주고 조금만 행복을 주면 언제든지 신을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마음을 확실하게 먹었다며. 근데 내가 여기 하나 적어놨거든요. 나는 본인이 신을 받는다 그래도 엎을 게 보여요. 엎을 게 보이는 거야. 본인이 지금 신병이 안 왔잖아. 네네네. 영적인 뚜껑이 쉽게 말하면 아직 안 열려 있다고밖에 안 보여. 신줄은 있을 수 있어. 가물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쉽게 표현을 하면 눈에 안 찼어요 아직. 그리고 때가 안 된 것 같아. 시가 안 된 것 같고 기존에 본인이 알고 보고 느끼는 부분들은 본인이 부른 행위, 집안 내력에 박혀있는 조상 신의 영향 이런 걸로 본인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고 표적도 받고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당장 내림을 강행해서 바로 무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바로 사바세계 억만세계 내불리기에는 약해.
본인이 아까 그랬죠. 뭐 신줄이 돗줄이 뭐 그딴 거 있어. 어? 그래요. 내 신의 성향에 따라서 돗줄이 센 제자가 있고 신줄이 센 제자가 있는 거지. 무당은 무당이야. 뭘 자꾸 구분을 했어. 내가 볼 때는 안진부리밖에 안 보여요. 안진부리는 뭐야? 돛 닦고 가는 거야. 돛 닦고 살아가는 거야.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철학이나 풀고 명리학이나 하고 멀리 봐도 타로 정도나 하고 내가 거기서 관상 공부를 하든 손금 공부 이미 했다면서 이미 한 거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냥 돛 닦고 기도하고 내 업장 소멸이나 하면서 빌고 살아가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업보가 많고 가물이 많으면 그런 거를 닦아갈 수는 있다고 봐. 하지만 이 사바세계 억마세계를 본인이 만신의 감투를 쓰고 박수를 불린다? 안 보이고 신당을 크게 차려? 엎을 게 보여.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조금 예. 나도 아니야. 응. 사주에 전혀 없어. 내가 볼 때 사주에 신의 가물이 없어. 무당이 신굿을 하는 거는 그냥 식이야, 행사. 그냥 내가 결혼식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 라이센스 따는 거야. 그럼 그냥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거나 마찬가지야. 신하고 합의를 해서 그건 신굿이야. 그렇지만 신굿 하기 전에 신이 와 있어야 돼. 맞아. 와 계셔야지. 불일신이 서신의 신은 불일신 안 와 계세요.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이 아무리 유튜브에 유명하다는 선생님이 누군지는 우리가 말할 필요 없지만 누구든 조상신으로 다 부릴 수 있어. 점도 볼 수 있어. 조상 잘 놀 수 있어. 그렇지만 해결 공판을 못 해준다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아, 네네. 네, 나는 선생으로 보여. 어떤 선생으로 보이냐면은 학교 선생. 그냥 글 공부나 하고 학문이나 하시고. 예? 신은 부르면 와. 옛날에 분신사바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부르면 와. 그렇지만 부릴 수가 없어. 잡심도 3년은 가, 허주도 10년은 가. 자기가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그러면 3년에서 10년은 부려. 근데 중요한 건 손님이 아작이 나지. 손님들 돈이 아작이 나. 사기만 친다는 말이야. 어? 손님이 효과가 없어. 구슬했는데 효과가 없어. 그리고 내가 왜 선생이라는 줄 알아요? 당신은 누구를 가리키려 하지 당신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는 거를 얼마나 가겠어요. 건방이 넘친다고. 본인 성격 자체가. 나도 그렇지 좋아했어. 않나요? 나중에 되면 선생을 타고 넘는다고. 신도 타고 넘어. 신도 당신이 부리려고 할 거야. 건방지게. 점은 볼 수 있지만 어떤 효과를 못 준다고. 원하는 걸 못 해줘. 그런 신이 없어. 그런 신 안 와. 신구 타면 올까요? 오시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는 벌써 베일에 깔려 있어. 어느 정도는 몸집에 와 있어. 지금 신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산에 들어갔다 왔는데 조상 할머니는 계시네. 내가 보니. 돛줄이 많은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점사 안 나와. 그러니까 기도해서 들고 파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점을 볼 수 있어. 신점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안 돼. 그러면 포기하실 거예요. 원신이 개입을 해야 돼. 그럼. 원신이 개입을 해야 무당은 원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판을 짓고 뭔가의 해결을 하고 이 원력을 행사를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원신이 개입을 해야 돼. 원신이 뭐야? 산신, 천신, 용신 이런 자연의 신, 천신을 뜻하죠. 그 원신이 나에게 개입을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야.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정말 내 몸을 맞춰서 100일기도 1000일기도 하면서 신에게 매달려서 오는 경우 아니면 애초에 어느 정도의 원신이 나라는 사람을 택해서 무당의 몸줄을 신명의 몸줄을 어느 정도 둔갑을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본인 여기 두 발은 못 걸어와. 이미 눈가에 황달이 껴서 발발발발 떨면서 한여름에도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달달달달 떨면서 곡기를 끊고 오늘 죽네 내일 죽네 내일 모레 관 짜고 있어야 돼. 죽는 사람이라고. 본인 충분히 욕심이 있어. 직성도 강해. 어느 정도 끼도 있다며. 그러면 열심히 돛 닦고 공부하면서 내 사업 영업으로 풀어가. 죄송한데 질문 네. 하자면 그러면 저는 신내림을 안 받아도 되는 안 받아도 된다고. 안 받아도 받으면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아니 나이 참 젊고 내 사주에 이렇게 돈이 없지는 않잖아. 이 사주가 공부했으면 알 거 아니야. 내 사주. 네? 돈 없어? 이 사주? 돈 없지 않잖아. 있어요. 있잖아. 그럼 그거 믿는 거야? 그럼 몇 살 때 돈 들어올 거라고 그거 믿는 거야?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이 40에 야단 먹어야 돼. 네네. 예? 이런 식으로 노력 안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호되게 야단만 치지. 못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럼 그걸로다가 돈을 벌든지. 사주 철학적으로. 보라고요? 그래. 그건 왜 안 해? 예전에 사주 봤을 때 너무 잘 보고 예약도 계속 들어오고
됐는데 1년 동안 갑자기 이야기 훅 끊겨버렸어요. 신랑께 여쭤봤어요. 왜 막혔을까요?를 여쭤봤어요. 그거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 네네. 사람 때문에 재수가 막혀. 네네네. 인간 부정이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사주를 볼 줄 알면 이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될 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궁합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서는 만나. 우리가 이제 뭐 야단만 치는 것 같아서 아니, 미안한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막 뭐라 해야 따끔하게 뭐라 해야 아 진짜 내가 아니구나 아니, 말으라고 좀 세게 말했어요. 아니, 그리고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나는 신 받는 거는 절대로 나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장사는 하고 있지만 지금 무슨 장사예요? 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집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본인 사주 자체는 선생 사주야. 그러니까 술집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술집을 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철학관 할 때는 돈 잘 되고 돈도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술 장사로 갑자기 1년 동안 연락이 아무것도 없다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갖고 돈이라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콜센터를 들어갔다가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월급을 똑바로 주는데 그때 딱 교육 끝나고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예약이 5건이나 잡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민을 했었어요. 그 밥 먹으러 가는 진짜 5분 동안 어떻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다가 제가 너무 우울증이 너무 심해갖고 그때 이거는 아니다. 난 이제 그냥 이렇게 희망 고문하면서 살고 싶진 않고 그냥 여기에서 이거 하다가 걷다 보면은 누가 잘 치겠지 뭐 이런 죄송해요 조금 어두운데 뭐 그런 식으로 살면서 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삶에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랬다가 저희 아버지가 너 형이랑 너 뭐 할래? 라고 해갖고 돈을 주셨는데 그 돈 갖고 제가 그냥 정말로 눈에 보이는 가게를 딱 찍어갖고 거기를 들어가갖고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하루에 한 팀만 들어오는데도 누가 돈 내고서 나랑 놀아주러 오는 느낌이었고 너무 행복해갖고 그 가게를 하면서 제가 우울증이 정말로 확 좋아진 거예요. 아마 심적인 요소가 좀 많이 컸던 그래. 것 같아요. 그때는 본인이 많이 힘들고 외로웠으니까 정말 손님 한 명만 들어와도 내가 무언가를 상대하고 내 일을 한다라는 행복감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느낄 때는 일단 사주 자체가 좀 음산하기 때문에 술집이나 음이 좀 많은 일은 내가 볼 때 좀 안 맞다. 그러니까 음지 바른 곳보다는 양지 바른 곳이 훨씬 더 잘 맞다 생각이 들고 흑토지시를 비교해봤을 때는 본인은 뭐 이런 부동산 계열이라든지 땅의 계열 기운을 훨씬 더 많이 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양발로 낮에 걸어야 되는 사람이지 감리를 하는 건 내가 볼 때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원, 폐가, 흉가, 노래방, 지하, 술집 같은 것보다는 낮에는 빛 보고 밤에는 어둠 보고 해서 평범하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콜센터 일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철학 쪽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특징적인 건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상담을 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오늘 점사버스 끝나고 가셔서 내 일상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내림굿이 아니라 무당이 아니라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에게 맞는 거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신내림을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철학과는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건가요? 상관은 없지만 그런 걸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뭐 하고 살고 싶어요? 저요 평범하게 평범하게 철학적으로 충분히 사람을 인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의 인생을 좋은 쪽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본인 사주에 맞는 일을 하셔야 돈도 있고 가정도 가질 수 있고 남한테 존경도 받으면서 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철학관 하시면서는 절대로 산기도 호건기도 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당 선생님한테 명다리를 걸든 아니면 본인의 뭐 수양자를 맺든 그래서 기도를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네네. 좀 해결을 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점사버스 나와주셨다고 점사버스에 준비한 거예요. 아. 무당은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도 그 비가 못 오게는 못해요. 그게 무당이니까 무당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 피하고 눈 피해서 양지 바른 곳으로 나가라고 주는 거니까 잘 소지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거 드릴 테니까 그냥 어쨌든 무당집에는 가지 마시고 좋은 양지로만 다니는 그런 버스를 타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나를 신을 내려줄 선생이 아니라 나를 진짜 평범하게 잘 살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선생을 찾아. 네, 그러셔야 돼요.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솔직히 조금 더 복잡해진 느낌이에요. 계속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또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많이 복잡합니다. 아니시라니까 뭐 아닌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왔다 보니까 그래서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머리가 띵합니다. 더 복잡해진 느낌이. 우리가 무슨 참을 견디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확실한 답을 줘야죠. 네. 왜 그러냐면요. 나 2년 전에 점사버스 몇 번 했었거든. 그때 사람 보고 내가 그랬대. 너 당신은 신앙 받으면 죽어 이랬대. 근데 그분이 진짜 가셨대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에서 뱉으라는 말을 뱉는 사람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리고 오지랖이 있으시다 보니까 돕는 직업, 뭐 상담직이 됐든 선생님 소리를 듣는 업이 됐든 말 그대로 이게 할인업이거든요. 할인업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보고요. 안신 한 분을 끼고 대신 빌면서 어떠한 좋은 점을 들으면서 사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 지금 나를 잡아주실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네, 사실 딱 내가 얘기하면서 느꼈는데 사실 나랑 좀 비슷해. 그치? 나랑 좀 비슷한 게 본인 이겨먹는 거 못 참죠. 그쵸? 그냥 원래부터 내가 또라이야 이건 아니거든? 맞아. 맞아요. 근데 나를 안 건들면, 나를 물지 않으면 네. 얌전한 고양이야. 가만히 되게, 있어요. 되게 정도 많고 네. 사람이 유해요. 꾸역꾸역 누르려 그래. 근데 4단계 가서 별거 아닌 거에 딱 부딪혔는데 터진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불똥이 튀는 거야. 아무리 풀어도 어디 가서든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기운이야, 쉽게 말하면. 나도 이거 신타로 쓰거든. 저도 고양인지 사자인지 아무튼 검은 색깔 형태의 동물이야. 이거는 인꼬인지 공작인지 뭐 새 같은 게 같이 있는 거 볼까요? 네. 이 용이야. 이 색깔. 검은 고양인지. 자, 보면은 내가 뽑은 이 두 개는 신적인 말 그대로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막타르를 뽑죠. 이거는 도깨비인지 뭔지 한쪽에 칼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야. 도깨비예요. 오, 어떻게 알아요, 도깨비인지? 타로를 보지 않고 까기 전에 이 타로가 무슨 타로인지를 보는 거죠. 네. 어머니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요. 곤조가 말도 못하는 곤조야. 본인이랑 부딪히면 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엄마 성향이 절대 온전 얌전한 고양이는 못 된다. 불고양이고 네, 불호랑이야. 그쵸? 그냥 5분 이상 대화를 대화 자체가 안 되죠. 그죠. 서로 간에 생각하고 있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는 것들이 처음부터 없으니까 그게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까 뭐 곤조가 있네 고집이네 내 말이 법인데 본인 고집도 만만치 않아. 이 고집이랑 부딪히니까 5분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얌전한 고양이야? 아니야. 나도 예민하고 고집 세고 곤조 세. 심하단 말이야.